모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섬가이즈에 나오지 않는 핸섬가이 정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핸섬가이즈에 나오는 자치 핸섬가이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섬가이즈를 연출한 해섬하지 않은 신인감독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핸섬으로 통일된 어떤 어감들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정우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시사회에서 한번 성함이 되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한데 남동엽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언론시사회에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성민, 이희준 씨가 못생기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정우성도 현빈도 강동원도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한 언급을 해주셨기에 이미 핸섬가이즈와 인연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으로서 오늘 소환이 되신 것이고요. 보기 전에는 어떤 영화 좀 상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신 이후에는 또 상상과 어떻게 다른 영화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핸섬가이즈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저희 참모총장님이 이제 핸섬가이즈라는 얘기를 하니까 영화 좀 유쾌한 영화인가 보다 되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사회 하기 전에 이제 또 제작자분이 서울의범도 제작하신 같은 이제 제작사이기도 해서 자꾸 골 때린 영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화가 골 때린대요. 보면 안 돼. 봤더니 골 때리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고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음 날에도 제필이랑 상구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꿈에 나올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꿈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참 묘한 감흥을 주는 두 콤비를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성민 배우께는 먼저 가벼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본을 완독하셨을 때 어떤 기분일지가 사실 제가 배우들한테 즐겨하는 질문은 아닌데 이 영화가 너무 궁금한 게 왜냐하면 글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첫인상이 어땠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영화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본편을 보면 복선이 등장하고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려진 작품이라는 아기가 정말 딱딱 맞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각본의 인상도 그러했을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에 대본 받았을 때 제목 보고 좀 의아했던 기억나고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 핸섬 가이즈의 핸섬의 하나를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대본을 봤고 대본을 보면서는 뭐랄까요 서양 영화에서는 좀 익숙할 수도 있는 그 구성인데 한국 영화에서는 잘 보기 힘든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래서 좀 호감을 가지고 봤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대사들이 소위 시체말로 좀 많이 짜친 대사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진행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에게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편집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의 골조는 각본이기 때문에 각본이 엉성했으면 사실 이렇게 치밀한 코미디가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일단 굉장히 반가운 작품이었고 요즘 배우들이 프로모션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예능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라서 작품 바깥에서 웃음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시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품으로 웃음을 승부하는 영화라서 일단 너무너무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 호러의 그 결이
결이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한편으로는 좀 어렵사리 장만한 소시민의 집이 불탄다, 자기 손으로 그걸 불태운다라는 점에서 정말 진정한 호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남동엽 감독님이 평소 영화 취향이 궁금해지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퀸틴 타란티노의 작품들도 생각이 났고 주성치 같은 위대한 코미디 감독들 배우들도 생각이 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국의 배우 콤비인 사이먼 페그와 리 프로스트 콤비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그런 영화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이고요. 또 뭐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뭐 마블 영화나 뭐 놀란 감독님 영화들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영화들 저도 같이 재밌게 보는 편인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들이 좀 많이 알게 모르게 좀 투영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뭐 좋아하는 영화 워낙 많은데 뭔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인생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늘상 되는 영화가 사실은 이제 백투더 퓨처 시리즈나 그리고 뭐 팀버튼 감독의 가히 손 같은 영화들을 어릴 때 진짜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 테이프로 처음 샀던 비디오 테이프가 가히 손이었던 것 같고 또 백투더 퓨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주말의 명화에서 명절날 1탄, 2탄, 3탄 연속으로 하는 거를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수시로 돌려봤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생각해 보면 약간 뭔가 제필과 상구 같은 경우는 약간 가위손이랑 좀 닮은 지점이 많은 것 같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느 날 이제 미나가 입고 있는 그 빨간색 점퍼 원래는 성빈의 것이었던 그 점퍼가 백투더 퓨처 2에 나온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입었던 미래 점퍼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괜히 반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의상팀에서 제시해줬던 여러 의상들 중에 제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 거기서 나온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나 해성가의 미래의 뭐 어떤 예시인가요? 재밌는 상상이네요. 그렇게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없네요. 각자의 상상 영역에 맡기는 혹시 뭐, 것으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뭐 이런 약속할 줄 모르겠는데 정말로 뭐 오늘처럼 핸섬 가이즈를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뭐 혹시나 2탄이 만들어진다면 제필 상구가 미래나 과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어떤 과거의 악마, 미래의 악마를 미래로 가면은 제가 우성 씨가 되나요? 제가 미래로 가면은 우성 씨로 변신해 있나요? 과학의 힘으로?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합성의 힘으로? 일단 출연하셔야 되니까 일단 반반 합성으로? 의견 던져주시면 제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변형에 대한 질문은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남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시대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진짜 과거나 미래로 이 콤비가 간다면 또 어떤 그 미의 기준에 맞닥뜨릴 것인가가 지금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초반 흐름의 편집에서 고심하신 점이 가장 좀 방점으로 고심하신 점이 무엇일지 궁금한 게 이 영화는 저는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리느냐 안 걸리냐 영화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일단 한번 올라타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신나는 영화가 될 것이고 거기서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이게 나랑 맞는 웃음 코드일까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의 기본 성향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면 초반의 흐름에 이건 중요하다. 여기서 웃음의 발동은 좀 걸려야 한다. 고심하셨던 지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초반 전개에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성민 선배님도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제필 상구 두 캐릭터를 어떻게
좀 범죄자처럼 어필시키느냐. 사실 이제 뭐 저도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코미디 연기는 연기를 엄청 잘하는 배우가 해야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성민, 이준 배우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사실 두 분 이미지가 워낙 호감형이시기도 해서 또 어떻게든 두 분이 어떻게든 그 제필 상구에 맞는 역할들을 만들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선배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저대로 뭘 어떻게 뭐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일단은 이제 배우분들이랑 촬영할 때는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제필 상구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찍었던 것 같고,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편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편집 때 만들어진 게 이제 오프닝 뉴스 장면이거든요. 네, 그 뉴스 장면에서 좀 이미 이제 제필과 상구가 뭔가 범죄 용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뉴스로 시작한다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좀 이 둘을 악당으로 느끼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이제 다른 관객분들이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셨는지 뭐 제가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웃음 포인트는 사실 이제 그 초반 또 오프닝 장면이 영화 한 초반 한 20분 정도쯤에 나오는 과거 구마 장면이 사실 오프닝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상태. 근데 이제 편집도 1차 편집은 과거 구마 장면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제 1차 편집이 완료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편집에서 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장면이 예, 처음부터 그 특별 출연해 주신 임원희 선배님이 사망하시고 메롱을 하는 게 제가 봐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이게 이제 텍스트일 때는 이제 글이니까 뭐 좀 재밌겠다 하고 넘어가졌던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센 거죠, 받아들이기가. 네, 그래서 일단은 뉴스를 만들기 전에 그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뭐 저희 제작사 분들과 또 편집 기사님과 뭐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이 펜션에서 성빈과 미나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 타이밍상으로 그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이제 편집으로 또 후시로 이제 ADR로 대사도 더 추가로 만들어서 지금의 자리로 오게 된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도 더 어떤 그 씬도 더 재미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싶고, 물론 이제 마음을 열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뭐 상구 마트 씬부터 재밌게 봐주시긴 하는데, 대체로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 그 임원희 선배님의 등장 장면부터지 않을까. 등장이라기보단 등퇴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네, 등장과 동시에 세 컷 만에 이제 하차하시는, 그리고 이제 이어진 바로 그 박경혜 배우의 메롱. 팬서까지 이런 영화구나를 그때부터 느끼시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빌드업 시간들, 캐릭터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들이었다가 갑자기 훅 그 장면들이 들어오면서 점차 이제 우리 영화를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보시게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의 흐름에서도 이걸 어떻게 만들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작업자들이 놓을 수 없는 과정이 편집이기도 하죠. 굉장히 공들인 편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편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관객이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 클립은 감독님이 그 일반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고요. 그 첫 등장의 이 몽타주가요 굉장히 강렬해요. 사실은 그 몽타주가 뜰 때부터 이 영화가 이런 영화야?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영화들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타협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타협도 없는 굉장히 용기 있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함께 영화라는 일을 하는 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용기 그리고 그 배우와 감독 간의 그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씬에 다 이렇게 녹아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고 그러니까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코미디적인 그 확신, 웃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 뻔뻔함이라는 게 그냥 뭐 잘난 척하거나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은 이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코드로 우리는 웃겨야 되고 웃길 수 있어라는 서로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이 영화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완벽하게 공감하는 평이고요. 안 그래도 이거는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반가운 영화겠지만 영화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작품이다. 특히 배우들이 정말 반가워하는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한국에서 흔히 시도되지 않는 아주 신선한 영화라는 데는 모두 동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신나게 놀아볼 수 있겠다라는 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반가움과는 별개로 또 나름의 결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미디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호흡과 관객의 호흡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배우에게 두려운 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과 관련해서 정우성 배우님이 많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성민 배우가 이런 캐릭터 선택하기까지 어떤 보시는 과정이 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공감을 좀 바탕으로 하면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뭐 그 하얀 배를 새까만 얼굴과 다른 하얀 배를 드러내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던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웃음의 코드 안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은 제필이의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제필처럼 이렇게 세상 정의롭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제필처럼 그렇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은데 빨리 부동산 사장한테 연락해서 주인한테 걸려주자. 이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상구가 현실에서 같으면은 미쳤어 형? 이러겠죠. 근데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상구도 아주 라인을 잘 타요 둘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뭐 고어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뭐 이렇게 좀 역반응을 날 수 있을 정도. 감독님은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관객들에 대한 배려는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배우로서 그런 제필이 갖고 있는 천성이 아마 연기하실 때 큰 무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셨는지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려고 그냥 뭐 중요한 거는 감독님이 저희의 생각들, 저희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해주시고 한 덕분이 아닐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제필 연기하기가 훨씬 수월했지 뭐 캐릭터가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캐릭터가 그래서 연기하기 좀 까다로웠던 기억은 나요. 그 초반 이야기했지만은 초반에 제가 막 인상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나를 바라보는 극중의 상대방도 나를 불쾌하게 바라봐야 되고 영화를 보신 분도 나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거 바라봐야 되는 나는 부담이 있어서 억지로 이제 인상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 아까 그 금총알도 은총알도 그
그 표정에서 그 말을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약간 몰라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 그때는 약간 예민하고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예. 글쎄,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제필의 그런 형상 구조 모든 인상들 이 세상 다 귀엽게 잘 살아남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제필이 관객에게 던져주는 그 잔상 때문에 이 핸섬 가이즈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제필은 가만히 보면 무신론자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고사도 계속 질색팔색하고 여러 가지 거를 좀 고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쟤네 뭐 단체로 약 먹었네 악령은 무슨 악령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화가 많은 타입이라서 아마 상구보다 외모에 대한 내적인 상처가 사실 훨씬 더 많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조심스럽게. 맞아요. 제필이 그렇게 막 질길 날뛰고 화를 내는 거는 그 상구의 그 두리뭉실함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제필이 생각에 우리 못생겼는데 얘가 너무 기죽어 있고 상대들이 우리를 보면 불쾌하니까 그 용기 잃지 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경찰이 그 인증검사하는 장면 보면은 제필이 4년형이죠. 제필이 79년생이고 상구가 저랑 동갑인 83년생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제필이가 몇 년생이었다고요? 79년생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딱 한 번 정색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화면 가득 잡힐 때 살짝 정색을 하게 됐습니다. 코믹 연기와 호흡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연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탄스럽다 이 장면은 이라고 동료 배우로서 보시면서 느낀 장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많으시겠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정우성 배우님? 그 사실 이제 저는 어떤 특정 장면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호흡이 다 나의 그 감정을 영화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완성짓는 건 이제 전체적인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코미디는 잠깐 한씩 웃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건 꽁튼 거잖아요. 잠깐 그런 하모니들. 그리고 사실 그 리액션들 같은 것들이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또 코미디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첫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몽타주 처음에 등장하는 몽타주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영화라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제필 연기한 이성민 배우의 그런 그 전체적인 완성도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안 계시는 이제 그 상구와의 하모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 보고 다음날 그 유쾌한 두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오전에. 그러면서 혼자 웃었어요. 한국 영화에서 뭐 태양은 없다 이후에 최고의 콤비가 지금 그거는 진짜 잘생긴 애들. 여기는 그냥 저희 제필 상구 가지고 여기는 태양은 없다 포스터에 패러디 한번 해주세요. 대접을 해보시죠. 근데 이거는 정우성 배우에게 그냥 장난반으로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모두가 웃을 수 없을 때 혼자만 웃으셨을 것 같은 대사가 있어요. 너희 둘 더럽게 못생겼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정우성 배우로서는 평생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마구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그 두 배우, 두 캐릭터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지 특히 그 장면에 대한 감상을 조금 장난스럽게 여쭤봅니다. 안쓰러웠어요. 인간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항변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저런 모습도 있을 수 있구나.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배우들에게 왜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뭐 어려웠던 순간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항상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불행하면서 영화를 찍는 장면을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성준 배우님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촬영을 마치신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몰라요. 그렇게 촬영장에 있어본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씬은 우연 선배님의 영어 씬이에요. 하여튼 웃어서 NG를 많이 냈어요. 네, 이게 촬영하면서 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웃고 막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씬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네. 그렇죠. 이게 서울에 보면서 김은성 배우의 그 영어 연기 이후에 이 해성가이즈의 이 우연 선배의 이 영어 연기는 정말 헐리우드이 보고 감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배우들에게 그 대사의 자율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주어진 현장이었는지 궁금했어요. 남도현 감독님께 특히 그 장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면 아 그것이 각본에 그대로 써 있었을까? I am a boy, you are a girl, I'm fine, how are you 같은 대사들이 어느 정도로 그 자율성을 좀 주셨어요? 대사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로 다 대본에 충실하게들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연 선배님이 사실 뭐 촬영 회차가 얼마 안 되시는 편인데 처음에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건 엄청 진지하게 해주시면 된다. 괜히 막 코미디 영화니까 뭐 더 할 거 없는데 딱 진지한 심각한 신부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기싸대기 맞는 장면도 원래는 그 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정도로 돼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 성민 선배님이랑 희준 씨 몰래 그냥 우연 선배한테 몰래 영어로 한번 횡설수설 해주시면 어떻게 했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진지한 신부라고 해놓고 왜 이상한 걸 시키시려고 그러냐. 근데 어떤 영어라고 제가 딱 정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해보겠다고 하셨고 선배님이랑 희준 씨도 이제 뭘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테이크를 새로 갔는데 갑자기 Excuse me, how are you fighting? Do you 하니까 이제 그 순간에 너무 웃음이 참기 힘들어. 저조차도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웃음이 터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모든 감독이 현장에서 늘 확신에 찬 연출을 선보이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마음을 좀 열어두고 자기의 두려움도 고백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협업을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영화라는 과정인 것 같은데 신인 감독이라고 긴장이 더하고 뭐 기존에 경력이 많은 감독이라고 해서 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인 감독, 첫 연출장이라는 부담은 항상 가장 크게 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남동혁 감독 현장에서 좀 자신이 없던 순간 혹은 내가 이대로 좀 이 영화를 완성시켜도 될까라고 고민이 됐던 순간에 혹시 배우들이 역으로 용기를 준 경우가 있다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없다고 절레절레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처음이고 저도 이제 이 결과물의 어떤 막연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저만의 어떤 막연한 이미지는 갖고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힘든 상태에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한 5회차 정도 지났을 때 이성민 선배님이랑 이제 숙소에서 그때 한창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촬영 때가 저희가 뭐 밖에서 뭘 먹거나 하기 힘든 시국이어서 주로 숙소에서 같이 뭐 맥주를 마시거나 선배님 술 안 드시니까 뭘 사와서 같이 먹는다거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선배님이
감독님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저를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까 한 4, 5회차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선배님이 그때 감독님이 본인한테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 디렉션 주는 것들이 되게 납득이 될 때가 많다고 앞으로는 그냥 감독님 믿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자기는 마음껏 연기하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그때 5일차밖에 안 찍었지만 내가 그래도 잘하고 괜찮게 하고 있구나. 그때 막 형이 잘생겨 보였어요? 네. 그래 좀 형이 잘생겨 보였어요. 선배님만큼은 솔직히 정우성 선배님보다 훨씬 더 미남으로 보이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언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언론 시사 때는 좀 객관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또 제 기준에서는 네. 이성민 선배님 훨씬 더 핸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어깨 부담을 지고 있는 감독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는 말인 것 같아요. 같이 하고 있는 동료로부터의 그런 응원만큼 사실 힘을 주는 것은 없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을 텐데요. 감상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고요. 한 분당 하나의 질문을 받을 거고 감상은 소셜미디어에 남겨주시면 이분들이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상을 소셜미디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드셨던 저기 5번째 줄에 계신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5번째 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고 질문하신 분들께는 남도혁 감독님과 이성민 배우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엽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이제 이성민 배우님 이렇게 손들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이렇게 영화 보시면서 아직 뭐 계속 다음날 돼서도 계속 생각나는 장면이라던가 가장 재밌게 보셨던 그런 장면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정우성 배우님이 답변해 주셨으니 두 분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진짜 이 장면은 두고두고 좀 웃기다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유독 영화 끝나고 편하게 보는 그 뉴스 인터뷰 장면에 이렇게 블러 처리돼갖고 나올 때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 이거 사담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제피라고 산 거 유튜브를 개설해요. 예, 그거는 편집에서 빼셨는데 그거도 아주 재밌었어요. 궁금하시죠? 아이도 너무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고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남도혁 감독님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어려우시겠지만 웃긴 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항상 이런 질문 받을 때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 후반부에 제필 이성민 선배님 연기한 제필이 악마로 빙의된 성빈의 어떤 역습을 받는 순간에 허벅지에 어떤 위험한 꼬챙이가 딱 꽂히는 순간에 보여줬던 혓바닥 연기 혓바닥을 내밀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컷을 촬영할 때 우리 영화가 드디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활용 점점을 찍는구나 제가 제일 애정하는 컷입니다. 얼마나 애정하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혹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지 않으셨다면 N차 관람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정우성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맨 앞이어서 앉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작을 봤을 때는 터커가 벌에서 쫓길 때는 좀 코믹하진 않고 호러 느낌의 장면이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제필이 벌에 쫓길 때는 이성민 배우님의 옹알이 연기와 자막 캐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혹시 원작이 있는 영화는 스토리를 좀 따라가면서 원작과는 좀 다르게 차별성을 두는 뭐 경향이 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원작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준비하신 요소나 혹은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원작 같은 경우도 원작 그 자체로 굉장히 뭐 매력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11, 2년 전에 보고 엄청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어쨌든 이 그 원작을 우리나라 대중들한테 보여드릴 어떤 상업 영화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순간에 다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서랑 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적인 톤이나 여러 가지 설정들이 원작을 지금의 어떤 해석가이로 고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좀 톤을 밝게 끌어올리게 하는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상업적으로 조금 더 오락적인 요소가 더 가미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 숲속 산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뭔가 뭐 미국 영화에서 슬래셔의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뭔가 악령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제필과 항구가 산 집에 악령까지 봉인됐던 악령까지 풀려 나오면 훨씬 더 재밌어지겠다, 그런 구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 작품들이 안전한 현지화를 모색하다가 좀 독자적인 매력을 구축하는 데는 조금 실패한 인상을 주는 아쉬운 작품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영화 독자적인 매력을 확실히 챙긴 작품이라는 점에서 너무 반가웠고, 방금 말씀하신 지점을 비롯해서 뭐 미나는 사실은 할리우드 호러 영화의 파이널 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캐릭터죠. 뭐 지옥으로 꺼져 이런 대사는 호러 팬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대사 중 하나이기도 하고, 무덤에서 갑자기 염소 발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장르적인 핵심적인 코드들을 또 많이 심어둔 영화이기도 해서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그런 장르적인 장치들 하나씩 발견하시는 재미 또한 충분한 영화일 거라는 생각 듭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예, 이 뒤에 분 할게요. 제일 뒤에 손 드신 분 이쪽 열에 이쪽 사이드에 저기 뒤에, 네, 맨 뒤에. 정우성 씨에게도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네, 마이크를 멀리서 전달을 받았는데요. 우선 앞에 분께서 감독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좀 비슷하게 저는 이성민 배우께 드리고 싶은데, 그 원작이 있는 경우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참고할 만한 인물이 있을 때 새로운 인물을 연기하실 때만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의 원작을 보지 못했고요. 이 제필의 캐릭터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의 멧돼지 사냥꾼 멧돼지 사냥꾼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캡처해서 감독님한테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분을 좀 모티브로 했었고, 그 원작에 있는 캐릭터들은 저는 원작을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들을 연기할 때는 그분들의 말투나 그분들의 외모를 많이 좀 참고하고, 제가 연기할 때 실존했던 인물들이 저를 통해서 조금 발현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멧돼지 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우성 배우님도 멧돼지 연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옥남이라는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 된 멧돼지 였죠? 근데 그 영화를 비롯해서 사실 최근에 카메오 역으로 많이 저희가 만났던 것 같아요. 거미집의 신감독도 그랬고, 달짝지근에서 김희선 배우가 연기한 나쁜 남편, 나쁜 전 남편을 연기하시기도 했고, 나쁜이었었다. 그렇죠. 뱀에 칵 물려서. 네. 모든 배우가 이미 이 영화에서 너무 근사하게 제 몫을 해서 특정하시긴 조금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상상으로라도 내가 이 영화의 카메오 역할을 받았으면 이 역할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역할이죠. 카메오 제안을 받았으면요.
혹은 뭐 주연이라도 주연이요? 네 모든 역할을 통틀어서 봉구요? 부동산 주인 괜찮아요. 카메오로 제안받았다는 그 박지원 배우가 했던 소장? 네. 파출소 소장이요? 소장. 네. 지금껏 없었던 잘생긴 좀비.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보죠? 그 캐릭터를. 아무튼 네, 자신 있으시다고 하니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기대해 그냥 봅니다. 자신보다는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렇게 마음이 동하는 게 사실 시작이죠. 네. 아까 제 질문하신 분에 답변을 까먹었는데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제 깨달았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원작에 있는 캐릭터 연기할 때 원작을 보지 않는 이유가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좀 피하는 편이긴 해요. 예, 이 영화도 뭐 구해서 보려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했던 게 그것이 저한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차라리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남동현 감독님께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 셔츠 안경 쓰신 분. 세 번째 줄이요? 어디죠? 이쪽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편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시간 관계상 이제 덜어낼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감독님께서 마지막까지 고심하셨던 장면이나 아니면 이성훈 배우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연기했는데 이거를 안 넣어주셨네 했던 그런 장면이 있으실지 그런 비하인드 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하나, 선배님한테 하나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마신의 어떤 위치를 조정하면서 오프닝에 빠지게 됐고 오프닝에 이제 뉴스로 대체를 한 게 가장 저희 편집에서 큰 공사라면 공사였고요. 그 외에는 저희는 정말 알차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된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씬 내에서 조금씩 덜어내는 정도 말을 줄이는 정도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아까운 장면 생각났어요. 그 어떤 장면이냐면 제필이 이제 악령이 들어간 최 소장 박지원 씨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혼자서 독백을 하시잖아요. 자신 어떤 목숨을 내던지시겠다는 결의를 다지실 때 상구에게 향해서 그때 들어가는 과거 회상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집 매물이 처음 인터넷에 뜬 거를 보고 둘이 너무 행복해서 얼싸 껴안고 이제 하하하하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 목동소 한 마당 한가운데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극중 제필이 막 울면서 이제 그 대사를 하시는 걸로 설계가 됐었는데 이게 다 넣어보니까 너무 호흡이 길어지고 좀 과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200만이 넘으면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저는 뭐 아쉬운 것 없고요. 이런 없고요. 선생님이 알뜰하게 다 써주셨고 유튜브 장면은 좀 그 역시 네. 재밌었거든요. 찍을 때. 추후에 공개될 어떤 날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쪽에 마이크를 한 번도 안 드렸죠.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들께 마이크 드릴게요. 저쪽 뒤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 관객분, 네, 지금 뒤돌아보신 관객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도 원작을 보지는 못해서 이게 원작에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굳이 악령이 깃든 것들 중에서 염소를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단은 염소라는 동물 자체가 뭐 일종의 오컬트 영화, 호러 영화에서 약간 클리셰처럼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좀 그런 클리셰를 뭐 처음에는 피해볼까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뭐 야생에서 자주 발견되는 뭐 고라니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곰이라든 다양한 동물들을 좀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 좀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특색 있고 뭐 좀 일반적인 영화랑 다른 결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은 요소들까지 너무 특이한 걸로 가버리면 오히려 영화가 더 너무 나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클리셰더라도 우리 영화에서 좀 잘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호러 영화에서 자주 오컬트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익숙한 염소라는 동물을 정해서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컬트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긴 한데 속된 말로 이 영화가 가장 알차게 써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쪽 중앙열에 네 저쪽에 이렇게 손 이렇게 흔들고 계신 중앙열 쪽에 네 검은 옷 입으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5차 찍고 있거든요. 네, 1차 때부터 빵 터져서 지금까지 오열하는 장면이 그 박지한 배우님 좀비 스텝 밟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배우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저도 이 영화를 배우님들과 준비를 하면서 뭐 많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겠지만 사실 얻어 걸린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배우분들 덕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환 씨의 소위 요즘 좀비 댄스 그리고 상구의 어떤 설거지 댄스 네, 그 두 장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문 한 줄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상구가 미나를 향해 춤을 춘다. 그리고 최 소장 같은 경우는 최 소장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삐그덕 다가온다 로 돼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어떤 그 장면을 위한 특별한 동작을 준비시키지도 않았던 것 같고 배우분들이 배우분들한테 삘에 맡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되게 푹받았다고 생각드는 게 배우분들이 일단은 사실은 이 시나리오 자체가 본인들이 애정이 있어야 출연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 더욱더 좀 다른 영화들과 다르니까 본인들이 한 두세 가지 버전을 직접 다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박지환 씨 같은 경우도 그 좀비가 일어나는 형태를 한 세네 가지를 준비해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감독이 어떤 게 제일 낫겠냐 굉장히 순한 맛부터 지금 보시는 게 중간 맛이라면 더 심한 버전까지도 뭔가 네 발로 발부터 일어나는 장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된 그 정도의 동작, 몸짓이 우리 영화에 가장 어울리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엄선된 것이었군요. 그 지한 씨 얼굴에 제 얼굴이 있거든요. 원치척이에요. 시사회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한 씨가 현대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습하러 갔다가 안무를 이렇게 뭔가 짜려고 그러는데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근데 그 안무 선생님이 이제 뭐 이 음악을 그냥 켜놨는데 마이클 잭슨 음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옛날 마이클 잭슨 음악 중에 그 스릴러라고 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약간 이런 그 좀비는 아닌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악령들이 이제 춤추는 장면이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했다라고 박지한 씨에게 듣고 전화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배우들끼리 뭔가 이 영화 촬영장 와서 상대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를 보고 약간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은 준비를 후에 하고 다시 왔다는 후일담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배우들이 그렇긴 한데 사실 근데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몸을 진짜 잘 쓰시는 분인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에서도 너무너무 잘 쓰시지만 무대에서 연극하시는 걸 보면 거의 날아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또 요즘 한창 연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아쉽게 자리를 갖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극을 지금 하시는 작품에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정우성 배우님이 이후에 출연을 하게 된다 혹은 본인이 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코미디의 톤앤 매너를 선호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스크롤볼 코미디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호러가 섞인 코미디도 있고 뭐 블랙 코미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 블랙 코미디요. 연출하신 보호자가 사실은 블랙 코미디의 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저쪽에 손수건인가요? 뭘 들고 계신 거죠? 네, 저쪽에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저도 너무 영화 좋아서 한 5번 봤는데 꼭 100만 넘어가지고 손익분기점 넘어서 이런 다양한 작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촬영 번호 나올 때 8구마 6666으로 시작하는데 그 8이 그 피해를 의미하는 거고 그 9가 이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의미하는 건지 가볍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yes or no만 좀 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필이 너무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일부러 좀 그렇게 이성민 배우님 맷집이 좋으셔서 그렇게 설정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그 빠르게 번호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팔은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팔은 아마 화물 트럭에 팔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팔로 됐고 구마는 생각하신 그 구마가 맞아요. 구마 666 사실은 666은 어떤 소위 악마의 어떤 상징 같은 번호고 이제 그 악마를 구마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탄 트럭인데 사실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666이 메인에 부각돼서 보이기 때문에 왠지 그냥 악마들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 악마를 구마를 하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성민 배우님 맷집이 특별히 좋으셔서 자꾸 당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죠? 애초에 시나리오에 그렇게 그렇게 다 돼 있었고요. 선배님이 뭐 그런 본인이 뭐 벌에 쏘이고 물에 빠지고 하시는 거를 알고 출연하셨기 때문에 합의된 것이다. 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힘들게 해드리진 않았던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을 때 희준 씨가 몸을 잘 쓰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희준 씨도 엄청 몸을 잘 쓰시지만 제가 저희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성민 선배님이 훨씬 더 유연하시고 훨씬 더 날렵하시다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분이기에 제가 또 없는 분을 또 칭찬했더니 이렇게 또 주거니 받거니 희준 씨가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제가 이준 씨에게 꼭 전해드리도록 진짜 몸을 잘 쓰세요. 네, 농담이고요. 뭐 워낙 극단 차이부 때부터 두 분이 뭐 연극 무대에서부터 펄펄 날아다니던 배우들이란 사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더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영화죠. 밤새 막 떠들고 싶고 막 웃으면서 얘기 나누고 싶은 작품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우성 배우님부터 오늘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쾌한 영화에 함께 이렇게 GVC가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렇게 함께 극장을 찾아주신 그리고 해석가이제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까 7번, 5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이 자리 빈자리 없이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 영화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소문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 참석해서 그 관객과의 대화에 핸섬한 모습을 보여주신 정우성 씨, 지금도 그 표정이 생각나요. 그 영화 시사를 마치고 그 퇴장하는 길에 로비에서 저랑 맞닥뜨렸을 때 그 밝은 표정으로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착한 히어로 영화라는 것 같아요. 그 찬사를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빛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쨌든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좀 감격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되게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영화도 봐주시고 또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좀 특별한 영화인 만큼 저희 배우님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찍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으면 좋겠다. 뭐 제 인생도 걸려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제2의 어떤 해섬가이즈 다른 또 여러 가지 색다른 영화들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해섬가이즈는 사실 좀 모험적인 영화일 수도 있고 좀 한국 영화에서 만나기 힘든 영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희들도 이 영화가 좀 최대한 재밌게 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보여드리려고 정말 좀 남다르게 같이 상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적절한 좀 기준을 좀 잘 찾아가면서 많이 노력하면서 찍었던 영화니까 아무쪼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정우 선배님 저랑은 이제 시사회 때 잠깐 뒤풀이 자리에서 스치듯이 이제 인사 한번 드리고 그때도 뭔가 저를 알아보시고 뭔가 좀 대결하자는 눈빛을 네, 말 없이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몇 번이나 했어요. 오늘 제대로 뵙는 건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너무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너무 설레고 또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좋고 훌륭한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영화 좋은 다양성은 사실 이런 모험적인 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을 때 열띤 성원으로 응답해 주시면 가뜩이나 몸이 부서져라 한잔하지만 한국 영화 모든 만드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영화를 만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핸섬 가이즈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